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다가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에서 제 이야기라도 말하면 그나마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30대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작년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만나는 주말 부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처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고 아내는 처제가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일 이후 휴학을 신청해서 현재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면 언니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심심하면 제가 있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퇴근길에 처제와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집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내를 보려 내려갔다고 생각하고서는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처제가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상태로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 친구 모임 등이라고 하길래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기에 별다른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말리고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매번 만취해서 들어오고 필름이 끊겨서 전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은 못하였지만 처제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에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속옷 차림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길고양이 새끼들만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춥지 말라고 벗어주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얌전히 걸어온 것이면 다행이겠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사방팔방 까져서 들어왔고 벗어주고 나서 처제도 나름 추웠는지 이상한 박스랑 쓰레기들을 두르고 왔습니다. 그러니 온몸에서 악취도 나고 더러운 것도 묻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알아서 케어를 해주었을 텐데 아내는 없고 그렇다고 다 큰 처녀를 제가 벗겨서 씻길 수도 없고 안 씻기고 약을 안 발라주자니 상처가 덧날 것 같고 참 난감하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지만 차마 결정은 못 내리길래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못 볼 꼴 다 본 상황인지라 가볍게 샤워를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약도 바르고 밴드도 붙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처제도 스스로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처음에는 아내도 처제를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더니 자꾸 반복이 되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제가 낮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퇴근하는지 저녁은 먹고 오는지 묻길래 일찍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역으로 처제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없다며 퇴근하고 집에 일찍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축구 경기도 있고 처제가 좋아하는 치킨과 생맥주를 도착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직은 많이 미흡해 보이지만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바로 느껴지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치킨도 올라와 있었고요. 처제에게 저녁을 준비할 줄은 몰라서 치킨을 시킨 거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분도 좋고 고맙기도 해서 겸사겸사 처제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진열장에 있는 양주도 꺼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처제가 정신을 차리고 마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오르는 것 같더니 결국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술까지만 먹으라고 더 이상 술이 없다고 하였더니 본인 방에서 소주를 여러 병 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먹다가 잠들겠지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게다가 다음날이 주말이었기에 늦게까지 처제가 말썽을 피워도 다음날 회사를 안 가니 늦잠을 자면 됩니다. 역시나 술은 처제를 삼켜버렸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주사를 부리더니 이제는 저한테도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었습니다. 진상의 끝을 달리다가 피곤한지 자려고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충 정리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축구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내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저보고 절대 나오지 말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처제는 알몸으로 거실에서 누워 있었고 냉장고는 문이 열려 있고 카페트에는 오줌도 있었습니다. 처참한 거실 꼴을 보면서 할 말이 없더군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심이 한가득 담긴 아내의 잔소리와 함께 처제의 등짝 스매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몇 시간을 치웠고 저는 오줌에 쩔어버린 카페트를 들고 대형 세탁기가 있는 빨래방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아내 손에 이끌어 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가 주말에 올라올 때 가끔 같이 옵니다. 현재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아내랑 같이 있고 게다가 아내 숙소가 있는 곳이 많이 외지고 차가 없으면 나가기도 힘든 곳이라서 집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예정인데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라서 황당한 제 사연을 남겨봅니다. 친구들한테 차마 못했던 말인데 사연을 쓰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